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등에 대해서 수거 대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사살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제가 여기서 너무 깊이 사실 아니, 이 사안은 그 사실에 부합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부합합니다. 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노상원 씨 수첩에 사살이라는 표현이 있었다. 이 중요한 답변이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나왔습니다. 이 답변을 이끌어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행안위 간사입니다.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윤과장입니다. 예, 2주 전에 전화 인터뷰였었는데 네. 그 사이에도 전국과 시국이 상당히 많이 바뀐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다릅니다. 예, 일단 드러난 사실부터 좀 추려볼게요. 네. 행정안전위에서 질의한 내용하고 수첩에 이제 들어있다는 표현들을 좀 모아보면 일단 사살이라는 네. 용어는 적혀 있었다는 거죠? 맞습니다. 국수본부장이 사실에 부합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선 사살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사람을 죽인다는 거잖아요. 저는 예.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계엄을 준비하는 그 수첩 내용 안에 사살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것은 내란을 넘어서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을 죽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담겨 있는 내용이라서 네.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사살 대상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됐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었죠, 어제? 맞습니다. 아마 경찰에서는 일부 파악됐을 수는 있는데요. 수사 중인 내용이라 그걸 말씀하기 곤란하다라는 건데요. 예. 저는 언론에 일부 보도가 됐는데 16명이라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앞전에 나와 있던 숫자하고 대략 궤를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체포를 하라라고 지시를 받았던 명단이 15명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계엄군이 체포하라라고 지시를 받은 명단이 14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나온 게 16명이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본다면 이 노상원이라는 사람은 이번 계엄의 일종의 기획자가 아니었나라는 의심, 합리적 의심을 하기에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 결국 이 사살 메모가 실행으로 옮겨지려고 했는지 네. 그리고 대통령과 국방장관과 공유된 내용인지 네. 이 부분이 수사에서 밝혀져야 될 핵심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당연히 수사가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우선 첫 번째로 수첩의 내용이 너무 기괴하고 예. 폭발력이 너무 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첩을 작성한 주체가 노상원 씨인데 이 사람이 비상계엄 내란의 기획자로 지금 뭐 의구심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당연히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수첩 내용 하나만 더 질문을 네, 드릴게요. 지금 서해 NLL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라는 취지의 내용도 담긴 것으로 확인이 됐죠. 이것도. 결국 비상계엄의 명분을 스스로 만들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북한의 도발을 이끌어내서 네. 국지전까지 벌이려고 한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이건 내란을 넘어서는 죄 아니에요? 맞습니다. 외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전과가 있습니다. 96년도에 총풍 사건도 있었고요. 지금 윤석열 정부에 있는 김태호 차장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현찰을 줄 테니까 정상회담을 하자라는 그런 시비에 오르기도 했지 않습니까? 예.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북한을 자극해서 NLL에서의 도발을 일으키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어제 국회 상임위에서 오물풍선이라는 단어가 있냐라고 물었을 때 경찰의 국수본부장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 말은 뭐냐고 하면 우리가 왜 그동안 오물풍선을 못 막았냐라고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오물풍선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간명합니다. 저희가 전단을 보내지 않고 서로 쌍중단을 하자라고 하면 되는 일인데 이걸 계속 끌어오고 반면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원점을 타격해야 된다라고 아주 가격한 이야기를 줄기차게 해왔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평양 상공에 드론까지 띄웠던 걸로 보여지고요. 이런 과정들을 종합해 본다면 현 정부에서의 계엄 세력들, 내란 세력들은 NLL 인근에서의 충돌을 야기한 거 아니냐라는 짓고요. 그리고 또 오늘 나온 것 중에 하나는 이 수첩 내용 중에
백령도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백령도요? 백령도 작전. 백령도라는 곳이 NLL 위에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이 백령도에서 뭔가를 도모했다라는 흔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저는 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수첩에 보면 또 하나 이제 수거라는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수거 있죠. 예. 우리가 수거라는 표현을 쓸 때는 쓰레기를 수거한다 그러지. 물건이나 그 물건 중에서도 안 쓰는 물건이거나 그렇죠. 버릴 물건을 예. 표현하잖아요. 사람에 대해서 수거라는 말을 쓰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수거라는 표현, 사살이라는 표현 등을 봤을 때 이분들의 인식을 저는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들과 반대되는 입장, 즉, 근데 정치인이나 종교인이나 언론인 중에서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을 하고 그들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게 저는 사살, 수거 이런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네. 윤건영 의원 보시기에 이런 수첩의 메모들이나 아니면 일련의 정황들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봤을 때 이 계엄이라는 게 꽤 오랫동안 모의됐을 가능성이 커 보이세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조직적으로 오래전부터 준비했다라기보다는 예. 몇몇 사람들, 소위 말하는 충암파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그 주변에 있는 강경 그룹들은 예. 상당 기간을 준비하고 논의한 걸로 보여집니다. 예. 자, 부정선거 얘기로 좀 가볼게요. 이게 지지난주죠. 선관위 다녀오신 게 부정선거 음모론인데 이 음모론이 이 불법 계엄의 시발점이 된 것으로 점점 이 윤곽이 드러나는 모양새예요. 맞습니다. 계엄군이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이 선관위입니다. 예. 국회보다도 먼저 도착했고요. 병력도 오히려 보면 어떻게 보면 더 많기도 합니다. 저희가 선관위를 가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봤더니 선관위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예. 이게 어떻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가능한 일이냐. 그것도 대통령이 그런 주장을 하니까요. 예. 선관위 사무총장은 대통령과 가까운 절친이라고 소문나신 분입니다. 예. 그래서 중립성의 의혹을 받기도 했죠.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혹여나 하는 마음으로 선관위 사무총장에게 대통령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라든지 활짝 놀라면서 선거 중립을 어떻게 의심하느냐. 선관위를 예를 들면서 전국에 수십만 명의 투표 참관인이 있거든요. 네. 20만이 넘습니다. 그분들이 두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표 과정에서는 10,000명이 넘는 또 참관인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실물 투표를 체크를 하지 않습니까? 예. 투개표 현장을 한 번이라도 가본 사람이라면 그런 말씀을 못하죠. 부정선거라는 말을.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신앙이 돼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이 돼 있다. 예. 뭐 지금도 거리에서 광장에서 주장하는 분들이 꽤 많고요. 일부 정치인들은 거기에 편승해서 같이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유튜브 세계에서도 그런 주장들을 계속 실어 나르거나 확산시키는 일부 사람들이 있고 네. 근데 대통령은 거기에 심취한 것으로 보이고 네. 이런 것들이 비정상적 판단의 시작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선관위 방문하신 그 내용을 지난번에 전화 인터뷰하면서 알려주셨는데 네. 다시 한번 좀 자세히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선거를 치르고 나면 투표용지가 남잖아요. 개표하고 나면 그 실물 투표용지는 보관이 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임기 동안에는 보관을 한다라는 그러면 거죠. 대통령 선거를 치렀다라고 네. 하면 대선 이후에 개표가 끝나고 나서 대통령이 취임하고 대통령이 물러나는 그 5년의 임기 내내 네. 그 투표지는 다 보관이 된다. 전량 보관이 보관이 된다라는 네. 거죠. 라는 게 선관위의 답변이었습니다. 예, 그게 어디에 보관된답니까? 그거는 저희가 이제 확인하지 않았고요. 예. 어쨌든 실물에 대해서 보관을 하고 있다라는 게 선관위 사무총장의 답변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해킹을 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선관위의 주장은 선관위 서버는 나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인터넷망이 아예 연결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바깥하고는 차단되어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혹지 않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분들은 와이파이로도 연결 가능한 거 아니냐. 근처에 가서, 예컨대 선관위 서버 근처에 가서 연결할 수 있다. 또는 뭐 어떤 분들은 중국에서 또는 우리 북한에서 이렇게 선관위 서버를 해킹해서 나쁜 짓을 꾸밀 수 있다라고 하는데 선관위의 주장은 선관위 서버 자체는 온라인으로 연결
자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별도의 망이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개표 시스템은 오프라인 시스템, 즉 현장에서 실물을 보고 1번, 2번, 3번 누굴 찍었냐라고 가르는 거죠. 그리고 그 투표 용지는 실물을 보관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시면서 개표할 때는 창관을 다 하고 있고 여야가 다 하는 거죠. 다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그 개표 결과가 나오더라도 투표용지는 다 실물 보관이 보관하고 되고요. 임기 내내 보관이 되고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송 보고 또 그러면 개표 다시 한번 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법원에 소송을 걸면 예. 법원에서 판단을 합니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샘플을 통해서 뽑아볼 수도 있고 전체 다를 볼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네, 지금. 법원에서도 개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재검표가 필요하다고 맞습니다. 판단이 들면 법원이 명령을 해서 네. 그 법원의 명령에 따라서 다시 한번 검표하는 과정을 거칠 수가 있지만 네. 법원이 웬만하면 그렇게 하지 않죠. 네. 왜냐하면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 보는 눈이 너무 수십만 명이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부정선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렇다고 생각하는데요. 동굴 안에 사시면서 동굴의 안쪽 벽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예. 일부 극우 보수 유튜버들이 이야기하는 부정선거 그 면만 보고 있지 실제 진짜 큰 세상 동굴 바깥 세상을 못 보시는 거예요. 안 보시려고 하는 거고 그 안쪽만 보고 사시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면만 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니에요? 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선관위에서 좀 대국민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확한 그 관리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재검표가 가능한 시스템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충분치 않아서 그래서 일각에서 그렇게 음모론을 계속 불을 지펴도 네. 사그라들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것도 좀 촉구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어저께 있었던 국회 행안위 상임위에서 예. 그런 이야기들이 집중적으로 나왔습니다. 아, 선관위 그렇습니까? 사무총장께서도 지금 거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정선거 주장하시는 분들 모셔다가 토론을 해보자. 국민들이 볼 수 있는 데서 네. 누구 말이 맞는지 붙여보자라고 의원들이 제안을 했고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홍보도 강화하겠다라고 하시는데 다만 선관위에서 조금 어려움을 호소하는 게 부정선거를 근거 없이 주장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처벌 조항이 없다는 겁니다. 현행 우리 법에는. 네. 선거자유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불비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원들도 이제 인식을 해서 제도적인 문제 그리고 홍보 소통의 문제 이런 것들을 채워 나가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처벌 조항이 생길 가능성도 저희가 있네요. 검토를 배제할 해야죠. 수 없네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자, 삼청동 안가를 술집으로 개조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게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발언하시면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뉴스가 됐는데 이게 제보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어떤 제보입니까? 구체적으로? 몇 달 전에 있었던 제보인데요. 쉽게 말하면 인테리어를 하시는 분입니다. 윤석열 정부 경호처에서 연락이 와서 현장을 갔다라는 예. 거고 현장에 가보니 안가였다. 안가였고 그 안가를 바처럼 술을 먹는 바처럼 리모델링 해줄 것을 요청을 받았다라는 네. 제보입니다. 예.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진 건 아니죠. 그건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예. 그분이 실제 그 공사를 시작할까 말까 고민을 하시다가 본인은 안 했답니까? 예. 현장을 가보고 여러 가지 확인도 했지만 본인이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해서 중간에 포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예. 다만 중요한 건 그런 시도가 있었다라는 부분들이고 그분이 사진까지 촬영을 해오셨더라고요. 아, 그러면 사진도 보셨어요? 예. 제가 아니라 저희 의원실에 있는 동료가 같이 봤는데요. 예. 안가 사진을 어떻게 민간인이 찍습니까? 그러네요.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그걸 가짜뉴스라고 표명하는데 민간인이 어떻게 안가가 있는 곳을 알 수 있으며 안가 내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 제보자가 저희한테 거짓말을 했다면 모를까 그 사실 자체로만 본다면 충분히 합리적 추론이 가능한 거죠. 시도 자체는. 물론 네. 바 형태의 술집으로 바꿨는지 안 바꿨는지는 저희가 확인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 이후에는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시도가 있었다는 거는 합리적인 제보 내용들이 있고 사진까지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안가는 그러면 지금 경호처에서 원래 관리하게 돼 있는 거죠. 맞습니다. 안가라는 거는 안전가옥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총이나 탱크로 안전을 보호하는 그런 게 아니라 예.
시선으로부터 안전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산 대통령실이나 한남동 관저 같은 데는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이 시선이 따갑지 않습니까? 그리고 입출입할 때 기록이 다 남거든요. 네. 기록이 남지 않는 곳이 안 가고 관리는 철저하게 경호처에서 합니다. 네, 그렇군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이고 그곳을 술집, 바 형태로 개조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제보를 네. 접수를 몇 개월 전에 하셨고 오늘 그 내용을 공개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수사 혹은 취재가 좀 필요한 부분이 예. 될 것 저는 같습니다. 그리고 국가 예산을 쓴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걸 추진했다고 하면 예. 국회에서도 따져 물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국회에서도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란 국정조사 특위의 이름을 올리셨고 네. 또 행정안전위 간사기 때문에 지금 선관위의 그 침투 시도도 있었고 또 경찰이 계엄과 관련한 수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내년에도 바쁘실 것 같습니다. 예, 여러 활동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